안녕하십니까. 6월 22일 월요일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오전 11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지내셨는지,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조국의 현실이 태평성대 국태민안의 시대와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늘상 짜증나고 어둡고 언짢은 뉴스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 앞에 이런 언짢은 뉴스의 한 가닥을 두고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를 달군 뉴스 가운데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이례적으로 15년 만에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게 지휘권을 발동했다. 무슨 지휘권이냐? 대검 감찰부에서 진정사건을 접수했는데 그 사건을 검찰총장이 서울지검 인권담당관실로 이첩한 것을 두고 법무부 장관은 이것은 부당하다. 그렇기 때문에 대검 감찰부에서 이 진정사건을 수사하라 라고 하는 지휘권을 발동하였습니다. 그 진정 내용은 한명숙 씨에게 9억 원을 제공했다고 하는 한만호 씨가 재판 과정 중에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을 때 그 감방 동료였던 3사람 가운데 2사람이 검찰로부터 회유를 당했다. 한만호 씨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도록 회유를 당했다고 하는 진정서를 낸 그 진정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조금 설명을 가해야 되겠는데 저로서는 정말 불쾌하고 언짢기 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뉴스 시간에 텔레비전에 신문에 다루어지는 걸 보면 자세하지 않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혼동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만호 씨라는 사람이 한명숙 씨에게 9억 원의 뇌물을 제공했다. 그건 아마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대법원 유죄로 인정돼서 2년형이 확정돼서 복역하고 나온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재판 진행 중에 한만호 그 사람과 같은 감방에 있었던 편의상 A, B, C라고 칭하겠습니다. 그 A는 법정에 나와가지고 한만호로부터 한명숙에게 내가 자금을 제공했다라고 하는 말을 분명히 들었다. A는 그대로 법정에서 진술을 했습니다. 지금도 그 A는 출소 후에도 검찰로부터 회유를 당한 것이 아니라 사실대로 들은 것이라고 법정에서 증언했고 거기에는 내가 바꿀 이유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B, C인데 B는 마약 사범으로 장기형을 선고받아가 지금도 복역 중에 있습니다. 이 B는 법정에 나와가지고 내가 한만호로부터 한명숙에게 9억 원을 제공했다라고 하는 것을 들었다 하는 것을 법정에서 증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진정서를 내기로 법정에서는 내가 그렇게 증언했으나 사실은 검사로부터 회유를 당했었다. 이렇게 진정을 했습니다. 법정에서는 내가 사실대로 증언을 했다. 그리고 지금도 그건 사실대로 증언한 것이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검사가 회유를 했다. 이 사람은 지금 복역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정부 쪽에 좀 편하게 하려고 하는 이런 말을 하는가 보는데 앞뒤가 안 맞고 지금도 한만호로도 들었던 그 말은 틀림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결정적으로 C인데 C는 주식 사기 등으로 20년의 장기형을 선고받은 중범죄자입니다. 그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검사가 증인으로 신청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난 4월 달에 내가 한만호 씨가 한명숙에게 9억 원을 전달했다라고 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진술해라라고 하는 회유를 받은 일이 있다. 그게 지금 진정사건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장기형을 선고받고 20년 이상의 형으로 지금 복역하고 있는 사람의 그 심리 상태가 어떻겠습니까? 검찰은 이 사람을 증인으로 신청하지도 않았어요. 자, 다시 정리합니다. A, B, C 중에 A는 들은 게 틀림없다. B도 들린 게 틀림없으나 그러나 회유는 당했다. C는 법정에 증언을 안 했지만 나는 회유당한 일이 있다. 그러니까
B 씨의 진정사건이 지금 문제가 된 것입니다. B의 모호한 그런 태도, 사실대로 증언했으나 회유는 하겠다. C, 증언은 안 했는데 나는 회유당한 일이 있다. 이 두 사람의 말을 가지고 한명숙 사건을 뒤집기를 해요? 그 전체 유죄 난 판결을 뒤집을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A, B는 사실도 증언했다 그러고 C의 저러한 진정서는 앞뒤가 맞지 않고 도대체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느 때인데 검사들이 그 증인들을 더더구나 국무총리 지낸 사람의 형사사건과 관련된 증인들을 협박하고 회유하고 그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검찰 내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특히 정권 핵심부에서 한명숙 구하기에 나선 사람들이 이게 무슨 절호의 기회인 것처럼 떠들어 가지고 법무부 장관에게 이걸 가지고 들이밀은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어떻게든 뒤집기를 해봐라. 이거 뒤집기가 됩니까? 안 됩니다. 한때는 한만호 비망록이란 걸 끄집어내 가지고 친정부 언론을 통해 가지고 이게 없었던 일을 보물섬에서 끄집어낸 것처럼 이 비망록에 나는 억울하다. 검찰에서 처음 진술했던 것은 사실과 다르다. 그러니 이 사건은 이걸 뒤집을 수 있다. 그 한만호 비망록은 이미 1심 재판에서부터 대법원까지 전부 검찰에 의해서 공개가 되고 그거로 인해서 한만호라는 사람은 위정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사실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망록의 효과는 없다는 걸 판단한 정권 실세 법무부 장관은 A, B, C 증인 중에 B, C, B의 모호한 증언, C에 회유당했다고 하는 진정서를 가지고 다시 이걸 뒤집게 하려고 도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일에 대해서 이 진정사건을 대검찰청에서 조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 이것은 검사들이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 사람들을 회유한 일이 있지 하는 것은 서울지검 인권 담당관이 조사하는 것이 맞다라고 해서 검찰총장이 인권 담당관실에 넘긴 이것을 추미애 법무장관은 발끈해가지고 대검 감찰부에서 조사를 하라. 대검 감찰부에서 왜 조사하라고 하는가 하면 그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게 감찰부장은 검사 출신이 아닌 민변 출신으로서 조국 법무장관이 대통령에게 추천해가지고 조국 씨가 사임하기 직전에 임명한 한 씨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앉자마자 윤석열 총장 저격수로 대검찰청 감찰부장이면 더열 직계상 총장의 지휘 아래에 있는데 이 사람은 총장하고 완전히 따로 놀고 하는 거기에서 조사를 해야 된다. 이게. 그런데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만한 사안이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청법에 정해져 있는 법무부 장관이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을 지휘한다라고 하는 거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말하는 수사지휘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사건에 기소하느냐 안 하느냐, 사건을 인지해서 수사에 착수하느냐 안 하느냐, 구속하느냐 안 하느냐, 요 세 가지 종류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발동할 수 있는 것이지, 이 사건을 어디에서 맡느냐, 어느 검사가 맡는 것이 좋으냐, 이것까지 관여한다고 하는 것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독립성을 훼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검찰청법에 아주 제한적으로 수사지휘권을 인정한 것은 바로 그런 뜻에서 아무 것이나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일 윤석열 총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법대로 한다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할 수도 있는 사안인데, 오늘 아침까지 현재로는 윤석열 총장이 그렇게까지는 안 할 것 같고 대체로 법무부 장관의 그러한 수사지휘권을 수용하는 태도를 보일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좌간 이것도 윤석열이를 몰아내야 되겠다고 하는 트집잡입니다. 추미애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는 그걸 전후해가지고 민주당 최고위원인 설훈 최고위원, 이 사람은 윤석열 총장 인사청문회 때 아주 최고의 검찰총장이 이제 나타났다 이렇게 칭찬했던 사람인데, 최고위원회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왜 윤 총장은 사사건급 법무장관하고 충돌하느냐, 엇박자를 놓느냐, 이게 시끄럽다, 일이 이렇게 되면
본인이 스스로 물러나야 된다. 내가 검찰총장에 물러난다. 요거를 신호로 윤석열이는 나가야 된다 하는 분위기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서러운 최고위원 말대로 엇박자를 내고 충돌한 게 그 윤석열입니까? 추미애지. 추미애 법무장관이 임명받고 엿새 만에 윤석열 수사팀을 완전히 해체하는 인사를 했습니다. 6일 동안에. 그러게 판사를 10년 동안 한 것이 20년 전 일인데, 그리고 국회의원 5분 하는 사이에 검찰을 어떻게 알아가지고 임명잡고 엿새 동안에 검사장급 인사, 윤석열 지휘체계를 완전히 허무는 인사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다 밀지를 봐서 시킨 대로 했고, 곧 이어서 13명의 울산시장 부정선거 게이트에 기소하는 것을 이걸 막기 위해서 법무장관이 최선을 다했다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추미애 장관은 윤석열 체제 허물고 윤석열 쫓아내기의 사명을 갖고 법무장관이 된 사람으로 보입니다. 법무부 장관은 정무직이지만은 어떤 의미에서는 검찰을 포괄적으로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동시에 검찰을 외풍으로부터 보호해야 줄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추미애 장관의 태도를 지켜보는 바에 의하면 그는 철저하게 검찰을 적대시하고 이거 2,000여 명의 검사들을 전부가 수사하면서 회유나 하고 협박이나 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집단, 그리고 윤석열 총장 그 꼭대기에 앉아서 이들 위해서 군림하는 존재. 그러니까 이걸 쓸어내야 되겠다. 이게 법무장관으로서 기본적으로 가질 태도입니까? 제가 보기에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이 정권 들어서고 2년 동안에 적폐 수사를 한다고 그래가 검찰 잘한다고 박수를 쳐놔놓고 2년차 이후에 지금 와가지고 윤석열 총장이 대통령의 명을 받아가지고 살아있는 권력에도 서슴지 말고 수사하라고 하는 그 명대로 따라서 하는 거, 이것이 못마땅해갖고 온 천지를 시끄럽게 하고 검사 집단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하는 이 일, 그 꼭지점에 추미애 법무장관이 올라있다? 그대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대 법무장관 권력이 5년 가고 10년 갑니까? 아니지요. 아니지요. 언젠가는 조만간에 끝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끝까지 간다 하더라도 1년 10개월입니다. 가까운 미래의 역사가 인간 추미애, 법무장관 추미애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사려 깊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